분수의 곱셈 중급 문제 풀이입니다. 1번 문제, 단골 문제인 수카드 문제가 나왔네요. 3장의 수카드를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대분수와 3과 3분의 1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수카드는 3장 줬어요. 2와 5와 8. 문제 풀기에 앞서서 분수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분수의 특성. 분자가 같을 때 1, 2라고 생각해보죠.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작을수록 큽니다.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커요. 작을수록 크고 분모가 클수록 작습니다. 반대로 분모가 같다고 할 때는 분자가 클수록 크고 분자가 작을수록 작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분수는 자연수와 분수의 합을 대분수예요. 곱하기 아니에요. 더하기예요. 더하기다. 자연수와 분수의 더한 거를 대분수라고 표현을 하고 더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다. 곱하기 아닙니다.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다. 지금은 익숙한데 중고등학교에 가면 생략되어 있는 건 대부분 곱하기예요. 더하기가 아니고 대분수만 더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헷갈려요. 네. 그래서 꼭 대분수는 더하기라는 걸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가장 작은 대분수를 구하란 말은 자연수가 가장 작아야겠죠. 무조건 2가 와야 됩니다. 2가 와야겠죠. 5나 8이 오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부분은 정해져 있다. 2. 그러면 분모 분자가 될 수 있는 건 5, 8인데 큰 게 밑으로 와야겠죠. 8분의 5. 이해가 되나요? 5분의 8일 경우에는 안 돼요. 왜? 가분수잖아요. 5분의 8. 대분수란 전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5분의 8은. 뭐 숫자가 3개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대분수는 2와 8분의 5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것은 2와 8분의 5와 3과 3분의 1 곱하면 되죠. 어떻게? 분모끼리 8 곱하기 3분의 분자는 뭐죠? 8이 16, 21이죠. 3, 3은 9, 10. 그래서 날릴 수 있는 건 날려야겠죠. 나눌 수 있는 것은 3하고 21 나눠지죠. 7로. 8, 10은 짝수니까 나눠지겠네요. 4와 5로. 그래서 결과는 4분의 35. 가분수죠. 대분수로 바꿔놔야겠죠. 4, 8, 32. 남는 것은 3. 4분의 3. 8과 4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문제. 1번 문제는 맛보기로 드린 거고 풀어보라고 한 거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수카드 3개는 좀 쉽잖아요. 네, 그래서 4개의 수카드를 주고 뭐라고요? 3장을 뽑아서 한 번씩만 사용해서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를 구해서 곱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좋은 문제죠? 1번에 비하면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큰 대분수부터 구해보죠. 가장 크려면 자연수가 가장 커야겠죠. 8은 고정. 그리고 남은 3개 중에서 분자는 가장 커야 되는데 5가 와버리면 가분수가 되니까 4가 와야 될 거고 분모를 5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대분수는 가장 작은 2가 와야겠죠. 그리고 분모는 가장 큰 8이 와야 되고 작으려면 남은 4, 5 중에 작은 4를 넣으면 되겠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두 수를 곱해보면 8과 5분의 4 곱하기 2와 8분의 4니까 끼리끼리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5, 8 곱하고 분자는 8, 5, 40, 44고 8, 2, 16, 20이죠. 나눠지나요? 5하고 20 나눠지죠. 5, 4, 20.
44 하기 전에 4가 있잖아요. 4부터 해봅시다. 4, 8, 2죠. 2하고 44도 나누어지니까 22가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게 많은 문제가 저는 좋아요. 재밌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게. 예, 그래서 답은 22가 됩니다. 3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등호를 줘놨고 어떤 분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수보다 크고 이 분수보다는 작다고 했습니다. 다시 분수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면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작을수록 크고 분모가 클수록 작습니다.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클수록 크고 분자가 작을수록 작다. 분자를 같게 만들던가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자에 모르는 어떤 수가 있기 때문에 분자를 같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뭐?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 즉,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분자나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니까 분모가 3인데 날리면 3이 되죠. 그래서 3으로 분모를 통분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2분의 11 곱하기 8은 3분의 11 곱하기 2가 되겠죠. 4로 나누면 3분과 2가 되니까요. 그리고 93도 나누면 3분의 어떤 수 x가 되겠죠. 헷갈리네요. 곱하기는 x를 해놓으니까. 그거는 3분의 얼마죠? 3, 4, 12, 1, 1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어떤 수는 얼마죠? 22보다 크고 26보다 작으면 됩니다. 뭐죠? 22초가 26 미만이죠. 이상 이해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숫자가 23, 24, 25 세 가지가 되겠네요. 문제 4번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색칠한 부분에 가로는 나와 있는데 세로가 없네요. 세로는 뭐죠? 8분의 5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겠죠. 8로 통분을 하면 5 빼기 2니까 세로는 8분의 3입니다. 그러면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10분의 9 곱하기 8분의 3을 하면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안 보이네요. 그냥 80분의 27이 되겠네요. 하면 안 돼요. 단위를 붙여야 돼요. 80분의 27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문제 5번. 한 변의 길이가 5와 4분의 3cm인 정사각형의 모양의 색종이를 겹치지 않게 10장을 붙여 모양을 꾸미려고 합니다. 색종이로 꾸민 모양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색종이를 겹치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어떤 모양으로 꾸민다는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10장을 안 겹치게 붙이는데 어떤 모양으로 푸는지 모르는데 그 모양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는 말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도 넓이가 같다는 의미겠죠.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색종이를 이렇게 일자로 하나, 둘, 셋, 넷, 10장을 나란하게 붙이면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겠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5장씩 이렇게 두 줄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모양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거겠죠. 한번 구해보죠. 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어떻게? 가로가 뭐죠? 한 변의 길이가 5와 4분의 3이니까 곱하기 10으로 하면 되죠. 10장을 나란히 놨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5와 4분의 3 곱하기 10
되나요? 세로는 5와 4분의 3이죠. 이도형은 가로가 5와 4분의 3이 몇 개죠? 5개 곱하기 5고, 세로는 5와 4분의 3의 2개죠. 두식을 볼까요? 곱하기는 자리를 바꿔도 돼요. 곱하기는 자리를 바꿔도 되는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10이고 5 곱하기 5이 10이죠. 그래서 결과가 같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꾸미는지는 설명 없이 그냥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거나 계산하면 돼요. 요걸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끼리끼리 곱합시다. 분모는 4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될 거고 1분의 10이니까요. 안 적어도 돼요. 익숙해지면 적지 맙시다.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적었습니다. 4 곱하기 1 곱하기 4. 분자는 4, 5, 20, 23이죠. 23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4, 5, 20, 23. 그래서 날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짝수 하나 있네요. 2, 5가 되겠죠. 그러면 8분의 23 곱하기 5 곱하기 23. 23 곱하기 5 하면 100짜리가 넘어가잖아요. 100짜리랑 또 10짜리를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23 곱하기 23을 먼저 해봅시다. 23 곱하기 23을 암산을 하면 529가 되겠죠. 되나요? 네. 안 되나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알아? 10과 1자리를 나누라고 했어요. 23은 뭐? 20 더하기 3. 23과 20을 먼저 곱합시다. 0이 있으니까 그냥, 뭐죠? 460이 되겠죠? 460. 여기까지 되나요? 그리고 23과 3을 곱하면 69. 23 곱하기 20은 얼마였죠? 460. 460 더하기 얼마? 69. 460 더하기 69. 6612. 529. 되나요? 네, 이렇게 암산을 하면 됩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암산 연습을 해야 돼요. 됐나요? 네, 100이랑 이 자리를 또 곱하래요. 해봅시다. 2645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야 돼요.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해봅시다. 해봅시다. 뭐다? 500이에요. 29 빼고. 500 곱하기 5는 얼마? 2500. 2500. 그 다음에 20 곱하기 5, 얼마? 100. 그럼 2500이니까 2600 됐어요. 1자리. 9545. 넘어가는 거 없죠? 2645. 되나요? 네, 이렇게 암산을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르게 암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시고, 전 이렇게 암산을 합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 주문 외우는 것 같나요? 네.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남을지도 몰라요. 문제 풀다가.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 문제 풀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빨리 해야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보라고 타이머도 걸어 놓은 거예요. 네.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산들은 암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 또 가분수네요.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38, 24. 또 240이 남죠? 또 38, 24. 그러니까 5가 남겠네요. 8분의 5.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나와야 됩니다. 답은 330분의 8분의 5.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연습을 합시다.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답은 330과 8분의 5가 됩니다. 연습장에 이렇게 곱하기 쓰는 것보다 암산하는 게 더 빨라야 돼요. 암산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끝내면 안 되네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단위는 꼭 써줍시다. 330과 8분의 5 제곱센티미터. 단위 안 쓰면 틀렸다 할 수도 있어요. 6번 문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 7분의 5는 아동도서이고 그중 25분의 14는 그림책입니다. 이 중 낡아서 버려야 한 책이 8분의 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도서관의 책 중
낡아서 버려야 할 그림책은 전체 얼마일까요? 중이 나왔어요. 중. 의배 N은 나왔는데 중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중도 곱셈의 한글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것은 의와 배와 애와 중이네요. 중도 곱셈의 한글 표현입니다. 전체 중에 7분의 5는 곱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도서는 전체 곱하기 7분의 5가 되겠죠. 그림책은 아동도서에다가 25분의 14를 곱하면 되겠죠. 그림책 중에 버릴 책이 얼마다? 8분의 7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죠? 아동도서는 전체의 7분의 5고 그림책은 아동도서의 25분의 14니까 이 분수를 다 곱하면 된다는 말이겠죠? 계산해 봅시다. 날릴 수 있는 거 찾았나요? 7, 7 날리면 될 것 같고 5, 25 날리면 되겠죠? 5, 25니까 짝수 보이나요? 8, 14 또 날립시다. 4와 7로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 20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그림책은 20분의 7이 되겠네요. 7번 문제. 어디서 본 문제죠? 어떤 공을 떨어뜨렸대요. 떨어진 높이만큼 오르는데 몇 번? 3번 튀어나오라고 했어요. 저거 문제는 2번이었는데 3번 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2번, 3번 다를까요?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네, 한 번 튀었고, 2번 튀었고, 3번 튀었고. 실제 과학적으로는 똑같은 높이로 안 튀어오릅니다. 예.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3분의 2만큼씩 이렇게 튀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튀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 이러면 안 돼요. 예. 문제에 그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정의한 대로 풀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3번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푼다? 높이 150에서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를 곱하면 된다. 2번 튀었을 때는 2번만 하고 3번 튀었을 때는 3번만 하고 4번 튀었을 때는 4번 곱하고 5번 튀었으면 5번 곱하면 됩니다. 그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3번 튄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내본 겁니다. 공이 튀어 올랐다는 유형의 문제는 뭐? 그냥 곱하면 된다는 걸 기억해 두면 빠르게 풀 수 있겠죠? 풀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끼리끼리 곱하면 분모끼리 1, 3, 3, 3을 다 곱하고 152, 2, 2를 다 곱하면 되겠죠? 날릴 수 있네요. 35, 50이죠? 못 날리죠, 이제? 50은. 그러면 9분의 5, 20, 100이니까 400. 9분의 400이 되겠네요.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꾸면 94, 36, 4 남죠. 94, 36, 또 4 남죠. 그래서 44와 9분의 4 미터. 단위는 씁시다. 44와 9분의 4 미터가 됩니다. 8번 문제. 다음 직사각형의 둘레의 8분의 7만큼의 둘레가 되는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 만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가요? 무슨 말이죠? 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따라가 보면 직사각형 둘레다가 8분의 7을 곱한 길이만큼을 뭘로? 정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사각형 둘레가 나오겠죠? 그런데 정사각형 둘레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나누기 4 하면 되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구해진다.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직사각형의 둘레. 직사각형의 둘레는 뭐죠? 가로, 세로를 더하고 곱하기 2 하면 되죠. 가로, 세로를 더하면 16이죠. 16 곱하기 2가 직사각형의 둘레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둘레에 8분의 7한 게 정사각형의 둘레고 뭐다? 나누기 4를 한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구해지겠죠. 나누기는 뭐다? 분수로 바꿀 수 있죠. 16 곱하기 2 곱하기 8분의 7 곱하기 4분의 1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날릴 건 날리죠. 8하고 16은 날라가지고 4와 2 날라가죠. 2는 4니까 다 날리면 남는 것은 7cm가 되네요. 아주 좋은 문제네요.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 문제.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계산을 많이 하고 문제를 내신 분이에요.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은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워지는 게 전 좋아요. 그래서 답은 7cm가 되겠네요. 9번 문제. 어떤 수에 2분의 3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요. 뺐더니 1과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초급에도 나온 문제예요. 예. 초급에는 진분수로 나왔죠. 이번엔 대분수로 한 단계 높여서 했지만 똑같아요. 네, 방법은. 그래서 어떤 수를 x라고 하면 어떤 수를 뺐댔어요.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뺐다고 했어요. 그래서 x 빼기 2와 3분의 2가 얼마? 1과 3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수는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겠죠. 1과 3분의 1 더하기 2와 3분의 1이고, 그죠? 분모가 같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죠. 3과 3분의 2. 어떤 수는 3과 3분의 2가 되었습니다.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계산한 걸 구해야 돼요. 바르게 계산하려면 3과 3분의 2에다가 2와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됩니다. 분모끼리 3 곱하기 3. 분자는 가분수를 만들면 되니까 3, 3은 9, 11이 될 거고 3, 2, 6, 7이죠. 나눠지는 거 있나요? 없네요. 그럼 9분의 77.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야죠. 8, 9, 72. 남는 게 5. 9분의 5. 8과 9분의 5가 됩니다.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 더 내는 이유는 혹시나 대분수로 풀면 틀릴까봐 한 번 더 내봤습니다. 10번 문제. 1시간에 8과 7분의 4cm씩 일정하게 타는 양초가 있습니다. 1시간에. 이 양초가 2시간 20분 동안 타고 남은 길이가 11cm라면 처음 양초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되나요? 처음 양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처음 양초. 양초가 있어요. 처음 양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2시간 20분 지났더니 11cm가 됐대요. 그럼 뭘 구하면 되죠? 탄 양초의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시간 20분을 분수로 바꾸면 2와 60분의 20이 되겠죠? 2와 3분의 1이 될 거고, 탄 양초의 길이는 뭐죠? 1시간에 8과 7분의 4를 준다고 했으면 곱하기 2와 3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분모끼리 7 곱하기 3분의 7, 8, 56, 4, 60이죠. 3, 2, 6, 1, 7. 그래서 7, 7 날리면 되겠죠. 3도 날리면 되네요. 20. 탄양초의 길이는 20cm입니다. 끝 하면 안 돼요. 첨양초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첨양초의 길이는 탄양초의 길이 더하기 남은 양초 11cm 하면 31 끝내면 안 되고 cm가 됩니다. 이 문제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네요. 일단 자연수가 나와서 분수를 없애줘서 좋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틀린 문제는 꼭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